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경입니다. 승민 씨, 올해도 벌써 한여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의 해수욕장도 대부분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하던데 승민 씨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올해로 18주년을 맞이한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축제로도 유명한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갯벌 게임과 갯벌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는 물론 불꽃놀이와 8090 콘서트와 같은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고 합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대천 해수욕장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갯벌에서 채취한 머드는 피부 미용에 좋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보령 머드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즐기고 건강한 피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여름 축제처럼 여러분에게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TV 더보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의 하이라이트부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오늘의 TV 더보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전격 해부에서는 국내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 감상 포인트를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부르의 명작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를 통해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의 생성 과정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코너는 사이언스 타임머신. 이번 주 주제는 사람은 물론 화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운송해주는 수단 기차인데요. 기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7월 넷째 주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까지. 오늘의 TV 더보기 채널 고정. 네, 오늘도 역시나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볼까요? 네,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 시간입니다. 승민 씨,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국내의 작지만 강한 기업, 강소기업들을 소개하는 강소기업이 힘이 답니다. 네, 강소기업이 힘이 다는 개그맨 서경석 씨가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국내 강소기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작지만 저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데요. 강소기업이 힘이 다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이뤄낸 놀라운 기술력은 물론 성공 비결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소기업이 힘이 다가 가진 감상 포인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격 해부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다양한 기업들. 그중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 바로 강소기업인데요. 막강한 기술 경쟁력으로 세계 최고 자리에 우뚝 선 국내 강소기업의 저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 다를 전격 해부해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어떤 일이든 한 분야에 집중하면 성과가 있다는 말인데요. 강소기업 역시 한 분야에서 오랜 연구 끝에 세계 1위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 다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 국내의 강소기업을 소개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는 약 530만 개. 그중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건축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빛나는 기업 마에다스 IT나 치과 의료용 소재인 근관 충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같은 기업입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에서는 이처럼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국내 강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함께 그 성공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을 시청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개그맨 서경석의 뛰어난 진행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중소기업이 든든해야 나라 경제가 든든해진다고 하죠.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진행자 개그맨 서경석.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기 전에 그는 강소기업의 기술과 성공 비결을 시청자의 관점에서 쉽게 소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주 독보적인 일위였죠. 그렇죠. 예. 후발이었는데 네, 결국엔 미국을 제치고 그 분야에서는 1위가 되셨잖아요. 예. 생을 이제 마감하려고 이제 그런 각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그 기업의 대표와 심층 토크를 나누는가 하면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도 또 실패를 했어요. 웃을 이야기는 예, 다들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네.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습니다. 네? 와!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그의 재치 있는 입담은 출연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막 이렇게 뭔가를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세 번째 감상 포인트. 강소기업의 구직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환위기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지금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소개하는데요. 강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물론 각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등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고급 구직 정보를 알려줍니다. 저 앞으로 이런 일들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여도 해보고 싶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지금 좀 뽑아달라. 그 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은 마지막으로 강소기업의 힘이다 최고의 감상 포인트는 우리나라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에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강소기업의 기술력을 소개하는데요. 매출이나 수출 실적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나 강소기업을 방문한 외국인 바이어의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력의 우수성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경제의 청사진을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중소기업을 가리켜 국가 경제의 기둥이라고 하죠. 그만큼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강소기업의 활약상과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화면에서 본 것처럼 강소기업이 힘이다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강소기업의 채용 기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추구하는 미래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구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강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강소기업이 힘이다.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 나오는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질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강소기업이 힘이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놓치기 아까운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 불후의 명작입니다. 유경 씨, 오늘은 어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다큐멘터리죠.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입니다. 그중에서도 웅장한 경치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의 생성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승민 씨, 혹시 그랜드 캐니언 가본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 가보질 못했는데요.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유타주부터 애리조나주까지 2개의 주에 걸쳐져 있어서 그 규모의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만 해도 무려 446km에 이르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협곡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을 두고 과학자들은 크게 2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불후의 명작 다큐멘터리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엄청난 규모의 대협곡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불후의 명작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째 코너죠. 한 가지 과학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타임머신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에서 다룰 주제는 사람은 물론 화물을 쉽고 빠르게 운반해주는 운송수단 기차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선 2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보시죠. 길이 446km, 최고 너비 29km, 최고 깊이 1.6km. 바로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을 설명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랜드 캐니언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협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랜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랜드 캐니언의 생성 과정을 알아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암석층은 약 17억 년 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적층이 겹겹이 쌓여 높은 암석층을 만들었죠. 그런데 1억 3천만 년 전 암석층 지하에서 강력한 힘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해양판이 대륙판인 북아메리카판과 충돌한 건데요. 해양판은 무게가 무거운 반면 대륙판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2개의 판이 부딪힐 경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대륙판이 해양판에 밀려 땅이 솟아오르는 현상, 즉 융기를 통해 그랜드 캐니언의 근원지인 콜로라도 고원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2개의 판이 충돌한다고 해서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협곡이 생기진 않을 텐데요. 협곡이 만들어진 데에는 그랜드 캐니언을 관통하는 물줄기, 콜로라도 강의 역할이 컸습니다. 약 450만 년 전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르면서 깊이 1.6km의 협곡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콜로라도 강이 어떻게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를 수 있었는지를 두고 과학자들은 2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첫째는 2차 융기설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6km 떨어진 곳에 강이 있었는데 이곳이 2차 융기되면서 강에서 바다로 향하는 대지의 경사가 급해진 건데요. 그러면서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콜로라도 고원에 강이 흐르게 된 겁니다. 즉 2차 융기를 통해 콜로라도 고원의 경사가 급해졌고 강물의 물살이 빨라지면서 침식이 활발해져 고원의 1.6km 깊이의 협곡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됐다는 거죠. 둘째는 호수 범람설입니다. 콜로라도 고원 주변에 위치한 호수의 물이 넘치면서 고원으로 강이 흐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랜드 캐니언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약 450만 년간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르면서 1.6km 깊이의 협곡을 만들었고, 이 강이 여느 강보다도 경사도가 급해서 암석을 빠르고 강하게 침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웅장한 규모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 지금도 콜로라도 강은 그랜드 캐니언을 가로지르고 있고, 협곡을 만드는 힘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깊고 웅장해질 그랜드 캐니언을 기대해 봅니다. 때로는 추억을 싣고, 때로는 경제 성장이란 목표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기차. 기차는 오랜 기간 인간에게 유용한 운송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인간은 물론 화물을 실어 나르는 기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까지 사이언스 타임머신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 사이언스 타임머신의 주제인 기차의 과거 모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차의 역사는 철도가 생기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초의 철도는 1500년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지역에서 말이 수레를 쉽게 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증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차 시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세기) 유럽 전역에서는 증기기관차의 동력인 증기기관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차에 적용해 처음으로 시험 운전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영국의 발명가 리처드 트레비식입니다. 1804년에 첫 선을 보이는 이 증기기관차는 70명의 사람 등을 포함 총 25톤의 무게를 시속 8km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증기기관차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1825년의 일이었는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증기기관차 로코모션호를 영국의 발명가 조지 스티븐슨이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4년 후 그는 증기기관차의 표준 모델이 된 로켓호를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고 여행이 편리해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 속 기차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차 기술을 살펴볼 텐데요. 국내 유일의 초고속 기차인 KTX보다 속도에 있어 한 단계 진보된 기차, 바로 해무기차입니다. KTX가 최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다면 해무기차는 최대 시속이 430km에 달한다는데요. 두 기차 사이엔 기차를 이끄는 동력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차세대 기차로 떠오르고 있는 고속기차 해무. 겉보기에는 현재 운행 중인 KTX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선 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K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인 반면 해무기차는 시속 430km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는 속도죠. 이 같은 속도 차이는 기차의 동력 방식에서 기인한 것인데요. KTX는 맨 앞과 뒤에 있는 동력차가 차량을 이끄는 동력 집중식인데 반해 해무는 각 객차의 엔진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동력 분산식으로
가속과 감속 능력이 월등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또 동력 분산식 시스템은 동력 집중식에 비해 한두 대 객차의 차량이 고장나도 전체가 움직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해 기차 고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해무 기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에선 기차의 속도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2013년 미국에서 발표한 어느 미래형 기차는 그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가 발표된 것인데요. 초고속 진공기차 하이퍼루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차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6,500km에 이르는데요. 보통 국제선 여객기의 최고 속도가 시속 900km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차의 속도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속도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초고속 진공기차 하이퍼루프. 이 기차의 운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공기를 뺀 진공 튜브 안에 특수 기차를 넣고 마치 총알을 쏘듯 기차를 발사하는 건데요. 진공 튜브 안에 자기 부상 열차를 띄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이퍼루프의 가장 큰 강점은 비행기보다 7배나 빠른 속도인데요. 최대 시속이 무려 6,500km에 이릅니다. 게다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건설 비용도 다른 초고속 기차의 10%에 불과해 항공기를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꿈의 기차나 다름없는 하이퍼루프. 정말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차가 나올 수 있을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규모 운송수단이자 인간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기차. 이제 기차는 속도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더 빨리, 더 멀리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기차의 발전이 이루어졌듯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차의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기차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이퍼루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이 기차를 처음 발표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2013년 그가 하이퍼루프를 처음 발표했을 땐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차는 개발을 거듭한 끝에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8km 거리를 테스트 트랙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은 하이퍼루프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꿈의 기차를 직접 타보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불의 명작에선 미국의 대협곡 그랜드 캐년의 생성 과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랜드 캐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규모의 협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곡은 그랜드 캐니언이 아닌 티베트 남동부에 위치한 얄룽창포 대협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온통 나무와 풀로 덮여 있어서 그랜드 캐니언과는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그랜드 캐니언은 암석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더 웅장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꼭 세계 최대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랜드 캐니언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세계적 명소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코너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입니다. 네, 과연 7월 넷째 주에는 얼마나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수학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시즌2. 수학을 잘하는 머리는 따로 있다? 수학에 대한 많은 오해와 진실들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밤 9시에 방송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이매진.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순환계인 혈관계와 림프계. 그런데 이 외에도 제3의 순환계가 있다? 제3순환계를 두고 인체의 신비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 오전 10시 이매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살아있는 체험기를 전달하는 여행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이 오후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직접 들려주는 의학 정보의 모든 것. 사이언스 의학 칼럼이 밤 11시 40분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오전 9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 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오후 6시 45분에 방송됩니다. 최신 IT 정보에서부터 첨단 과학 이론까지 미래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보는 즐겁고 다양한 IT 정보의 장. ICT 매거진이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기술 경쟁력 하나로 세계를 점령한 한국의 위대한 강소기업들. 이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강소기업이 힘이다. 오전 9시 놓치지 마세요. 21세기형 글로벌 창의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탈북 1세대 연예인 전철우. 빈털터리였던 그가 억대 CEO로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전 10시 청년 창업 런웨이 채널 고정해주세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개그맨 최영만 씨의 이야기를 오전 9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들어봅니다. 슈퍼주니어의 팔방미인 려욱과 연예계의 정보통 이혜린 기자가 전해주는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이야기. 오전 9시 45분 엔터K에서 만나보세요. 미래를 이끌어갈 중학생들의 흥미진진한 퀴즈 배틀.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를 발굴할 퀴즈 킹왕짱이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가 들려주는 신작 영화 이야기와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날씨의 모습. 밤 11시 4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7월 넷째 주에도 역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YTN 사이언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도 벌써 TV 더보기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음식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보다 잡곡밥 드시는 분들 많죠. 그중 현미밥은 완두콩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현미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완두콩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진대사 작용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녹차는 레몬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레몬이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제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레몬의 상큼함이 녹차의 텁텁한 맛을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녹차를 마실 때 레몬 하나 띄워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궁합에 좋은 음식들 잊지 말고 꼭 한번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프로그램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TV 더보기 유승민, 고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